갤럭시 S24 급한 마음에 바로 사용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구매 후 무조건 2주 안에 초기 불량 테스트 꼭 해주셔야 하는데요. 실제로 저희도 Z포이드 불량을 발견해서 교환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조금만 시간 투자하셔서 숨어있는 불량 꼭 잡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테스트해볼 사항은 크게 외관, 디스플레이, 기능 3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외관을 확인할 때 손톱 자국이라도 나면 고객 과실로 처리될 수 있으니까요. 최대한 주의해 주셔야 하고요. 가장 좋은 방법은 언박싱부터 검사 과정을 하나하나 촬영해 두는 겁니다. 먼저 전체적으로 찍힘과 스크래치, 도장이 까진 곳은 없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측면 버튼과 유심 트레이도 흔들리거나 튀어나오진 않았는지 체크해 주세요. 그 다음에는 기기를 뒤집어 평평한 바닥에 놓고 각 모서리를 눌러주면서 휜 부분이 있는지도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S24 울트라는 S펜이 있죠. 외관에 스크래치는 없는지 S펜이 잘 빠지고 잘 들어가는지도 함께 봐주셔야 합니다. 이상이 없다면 다음은 카메라입니다. 전작과 동일하게 카메라 섬이 없고 렌즈만 돌출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스크래치는 없는지 유심하게 봐주시고요. 렌즈 속에 이물질은 없는지도 다양한 각도로 확인해주세요. 진짜 테스트는 지금부터예요. 만약 디스플레이 불량을 지금 발견하지 못했다면 이후에 20만 원이 넘는 수리 비용을 들여야 할 수도 있어요. 먼저 기본 전화 앱에서 별샵 공별샵을 누르면 점검 화면이 나와요. 상단에 레드, 그린, 블루, 블랙 4가지 색상으로 불량 화소를 점검할 수 있는데요. 원색의 색상 화면에서 점처럼 찍혀있는 픽셀을 찾아내 주시면 됩니다. 불량 화소는 교환 사유이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면 서비스 센터에 꼭 방문해 주세요. 터치 불량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앙의 터치 항목에서 터치 불량을 확인할 수 있고요. 울트라 모델은 S펜 항목에서 S펜 그리기와 호버 기능까지 테스트해 주시면 돼요. 다 끝나셨다면 뒤로 가기 버튼을 2번 눌러 종료해 주세요. 전작에서 문제가 되었던 디스플레이 하단부도 확인해 봐야 합니다. 화면 가장자리에 불빛을 비춰보면 되는데요. 만약 디스플레이가 화면과 같이 우그러져 있다면 의심해 보셔야 돼요. 삼성은 디스플레이와 강화 유리를 강하게 압착하면서 눌린 자국이라고 밝혔는데요. 그래도 눈에 띌 정도 수준이라면 외부 디스플레이 교체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기능 테스트입니다. 삼성 멤버스 앱을 이용하면 여러 기능을 한 번에 체크할 수 있어요. 여러 항목 중에 꼭 확인해야 하는 6가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 유무선 충전 테스트입니다. 무선 충전기가 없다면 지하철 편의시설인 무료 무선 충전기로 확인 가능하니까요. 참고해 주시고요. 각각 충전 진단 항목에서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배터리 성능 최대치도 확인해 보셔야 하는데요. 이때 배터리 상태가 정상으로 뜨는지 꼭 확인해 주세요. 다음은 스피커와 마이크 성능 테스트입니다. 통화 스피커는 상단에, 미디어 스피커는 하단에 있기 때문에 각 위치마다 소리가 잘 나오는지 확인해 주시면 돼요. 안녕하세요, 아정당입니다. 그리고 녹음 기능으로도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녹음 기능 테스트, 녹음 기능 테스트. 녹음 재생 시 주변 잡음이 너무 심하게 들리면 돌비 애트모스 기능이 활성화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요. 조용한 곳에서 다시 한번 시도해 주세요. 이렇게 했는데도 잡음이 심하게 들린다면 불량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음은 진동 테스트입니다. 전작에서 진동 세기가 너무 약해 많은 분들이 불량으로 의심했었죠. 아쉽게도 S24에도 동일한 진동 모터가 탑재되었기 때문에 진동 확인은 꼭 해주셔야 합니다. 먼저 전화, 문자, 알림 진동이 울리는지 꼭 확인해 보셔야 돼요. 만약 진동이 너무 약하게 느껴진다면 설정에서 진동 소리가 나도록 활성화해 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S22에서는 통화 불량 논란도 있었는데요. 커버나 필름 때문에 목소리가 메아리처럼 다시 들리는 경우가 있었죠. 이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시려면 커버나 필름을 제거한 상태에서 통화 테스트를 해주셔야 합니다. 마지막은 카메라 성능 테스트입니다. 먼저 폰을 흔들었을 때 덜컹거리는 작은 소리가 들릴 수 있는데요. 이건 OIS 부품이 내부에서 부딪혀 나는 소리로 휴대폰의 기능과 성능에 전혀 문제가 없으니까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카메라는 전면, 후면 정상 작동하는지, 초점은 어두운 곳에서도 잘 잡히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추가로 카메라 배율 변경과 OIS 테스트까지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전작에선 카메라 초점이 도넛 모양으로 흐리게 나오는 일명 도넛링 문제가 많았는데요. 특히 근접 촬영을 할 때 자주 나타났었죠. 만약 근거리 촬영 시 블러 현상이 나타난다면 먼저 원UI 6.0 업데이트를 확인하고 다시 테스트를 진행해주세요.
이렇게 했는데도 도널링 현상이 보이신다면 불량 사유에 해당합니다. S24는 인공지능이 탑재되면서 활용 가능한 기능들이 4가지나 있는데요.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하나씩 테스트해 주셔야 합니다. 먼저 실시간 통역 서비스입니다. 일반 전화 앱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고요. 언어팩을 설정해서 다운받았다면 인터넷이 연결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사용할 수 있죠. 필요한 언어를 선택한 뒤 실시간으로 번역이 잘 되는지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서클 투 서치입니다. 이미지나 단어의 동그라미만 그리면 해당 이미지에 관련된 검색 결과가 나오는데요. 원하는 물체의 선만 그어도 검색이 가능하니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 주세요. 다음은 노트 어시스트입니다. 삼성 노트에서 작성한 글이나 메모를 요약, 번역해주는 기능인데요. 변환된 내용에서 오류는 없는지 확인해 주시면 돼요. 마지막으로 포토 어시스트입니다. 원하는 피사체를 꾹 누르거나 그리면 자동으로 인식되는데요. 사이즈와 각도 조절까지 가능하고 잘려나간 이미지가 자연스럽게 메꿔지죠. 만약 피사체가 잘 인식되지 않거나 움직여지지 않는다면 불량으로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이외에도 삼성 멤버스 앱에서 버튼, 삼성페이, 지문인식 등 다양한 항목들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삼성 멤버스 앱의 진단 기능으로 결함이나 오류를 찾지 못하는 경우도 간혹 있는데요. 조금이라도 불편하시거나 이상한 점이 발견되면 구입 후 2주 이내에 서비스 센터에 불량 판정서를 받으셔야 돼요. 서비스 센터에 동일한 제품이 있다면 즉시 교환 가능하고요. 없다면 구매처에서 교환하실 수 있어요. 교환 시에는 신분증과 구매 영수증이 꼭 필요하니까요. 챙겨주시고요. 만약 14일이 지나버리면 교체는 불가능하고 AS로 전환되거나 별도 조치가 아예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불량을 발견하면 최대한 빠르게 조치를 취하셔야 하죠. 이번 갤럭시 S24 최초의 AI 휴대폰이라 새로운 기능이 많이 탑재되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카메라 설정법부터 새로운 기능까지 총 22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카메라를 100% 활용하기 위해선 카메라 어시스턴트를 이용해야 하는데요. 갤럭시 스토어에서 굿락을 설치한 후 해당 기능을 다운받아 주시면 됩니다. 앱을 설치한 후에는 기본 카메라 설정 메뉴로 들어가며 확인할 수 있죠. 켜야 하는 기능과 꺼야 하는 기능 2가지로 나눠서 설명드릴게요. 먼저 줌 버튼에 들어가서 2배 줌을 활성화해 주세요.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할 때는 2배 줌 버튼이 추가되어 편리합니다. HDR은 너무 밝은 곳은 어둡게, 너무 어두운 곳은 밝게 밸런스를 맞춰주는 기능이에요. 밝기 대비가 심한 곳에서는 화질이 안 좋아 보일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색감의 균형은 잘 잡아줍니다. 그래서 밝은 곳이나 야외에서 사진 촬영을 할 때 사용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렌즈 자동 전환은 여러 가지 렌즈를 상황에 맞게 자동으로 전환해주는 기능인데요. 3배 이상 배율로 줌 촬영한 걸 비교해보면 기능을 켠 영상에선 주변의 밝기를 고려해 렌즈를 전환해주죠. 하지만 렌즈가 자동 전환되지 않은 결과물이 더 선명하게 촬영되기 때문에 이 기능을 끄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부드러운 사진 질감은 인물 사진을 찍을 때 유용합니다. 비교해보면 기능을 켠 사진이 질감은 부드러워 보이지만 선명해 보이진 않죠. 그래서 인물 사진이나 셀카를 주로 찍으신다면 켜두시고요. 선명하게 사진을 찍고 싶으신 분들은 꺼두시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다음은 타이머입니다. 기본 카메라에 있는 타이머 기능은 정해진 시간이 지났을 때 사진을 한 장만 찍어주죠. 하지만 카메라 어시스턴트 타이머 기능은 몇 장 찍을지 선택할 수 있어요. 전신 사진을 혼자 찍거나 친구들과 함께 단체샷을 찍을 때 자세를 바꿔가며 여러 장의 사진을 찍을 수 있어요. 기본 카메라를 100% 활용할 수 있는 9가지 꿀팁도 함께 알려드릴게요. 그중 켜두는 게 좋은 설정은 5가지인데요. 먼저 장면별 최적의 촬영은 피사체의 종류를 인식해 풍경은 푸른 컬러로, 음식은 붉고 노란색을 강조하는 등 적합한 컬러톤으로 촬영해주는 기능입니다. 결과물을 보면 장면별 최적의 촬영 기능을 사용한 사진이 색감이 더 진하게 촬영된 걸 볼 수 있는데요. 이 기능은 색감을 잘 잡아주기 때문에 켜두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문서 및 텍스트 스캔 기능은 문서가 있는 피사체를 인식해 오른쪽에 아이콘으로 표시해주는데요. 아이콘을 누르거나 피사체를 자동으로 인식하여 3가지 기능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스캔은 텍스트가 포함된 종이 영역을 지정해 주시면 되고요. 노트에 추가는 인식된 텍스트를 노트에 타이핑 없이 바로 추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 복사를 누르면 클립보드로 저장이 되죠. 수직 수평 안내선을 켜게 되면 화면에 격자무늬 줄이 생기는데요. 안내선을 이용해 수직 수평을 맞춰 촬영을 하시면 사진이 안정적이고 균형 잡혀 보이죠. 사진을 자주 찍으시는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QR코드 스캔은 기본 카메라에서 QR코드 스캔을 할 수 있는 기능인데요. 제품 사용 설명서나 전시회 같이 사용하는 곳이 많아 활용도가 높으니까요. 켜두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촬영 방법에 들어가면 손바닥 내밀기 기능도 있는데요. 이 기능을 켜면 셔터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손바닥을 펴는 것만으로 촬영이 가능해요. 이번엔 꺼야 하는 기능과 상황에 맞게 선택 가능한 기능 4가지 알려드릴게요. 촬영 구도 추천은 사진 촬영을 할 때 베스트 구도로 촬영할 수 있게 도와주는 기능이에요. 사용해보면 가운데 동그라미가 뜨는데요. 해당 동그라미에 피사체를 맞추면 노란색으로 바뀝니다. 수평이 맞으면 노랑선으로 표시도 해주죠. 하지만 AI는 내가 원하는 구도 안에서 알려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촬영 버튼 밀기에서는 버스트샷이나 GIF 중 선택할 수 있어요. 촬영 버튼을 아래로 밀면 해당 방식으로 촬영되는데 상황에 맞게 사용하시면 되고요. 워터마크에서는 사진에 포함될 정보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여행이나 이벤트 같은 특별한 상황에서 촬영할 때 사용하면 좋죠. 고급 사진 옵션에서는 고효율 사진으로 촬영할지 정할 수 있습니다. 고효율 사진은 사진의 사이즈를 줄여 저장 공간을 절약할 수 있는데요. 일부 앱이나 웹사이트에서 열리지 않는다는 단점도 가지고 있죠. 이미지 공유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꺼두시는 게 좋고요. 저장 공간을 절약해야 하시는 분들은 켜두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동영상도 미리 설정해두면 좋은 기능 6가지가 있는데요. 켜야 하는 기능부터 알려드릴게요. 동영상 손떨림 보정은 흔들리는 움직임을 안정적으로 줄여주는 기술입니다. 보정 과정에서 동영상 일부가 잘리는 크롭 현상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그래도 확실히 기능을 켰을 때 영상의 흔들림이 훨씬 덜하죠. 그래서 여행 브이로그나 액티비티한 영상을 많이 찍으시는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HDR10 플러스는 촬영 환경에 맞게 색상과 명암 대비를 최적화시켜 퀄리티 좋은 영상을 찍을 수 있게 도와주는 기능인데요. 영상으로 비교해보면 해당 기능을 켰을 때 더 뚜렷하고 밝게 촬영한 걸 볼 수 있죠. 파일 용량을 확인해도 차이가 많이 나지 않기 때문에 이 기능을 켜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대상 추적 AF는 피사체에 포커스를 맞춘 후 피사체가 움직여도 포커스가 그대로 따라가게 하는 기능인데요. 초점이 나가는 것을 방지해줘 브이로그나 인물 영상 찍는 분들께 추천해드려요. 동영상에서 꺼야 하는 기능과 선택해서 설정해야 하는 기능도 함께 알려드릴게요. 자동 FPS는 빛이 부족한 어두운 환경에서 프레임 속도를 조절해 더 밝게 촬영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능입니다. 해당 기능을 사용하면 영상이 끊기는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 것을 추천해드리고요. 높은 비트레이트 동영상은 영상을 고화질로 저장해주는 기능이에요. 하지만 해당 기능을 사용했을 때와 사용하지 않았을 때 영상을 비교해보면 화질에서 큰 차이를 느끼지 못했는데요. 저장 용량에서는 차이가 크게 발생하기 때문에 평소에는 끄고 사용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고급 동영상 옵션에선 상황에 따라 고효율과 높은 호환성으로 선택할 수 있어요. 고효율은 고품질의 동영상을 적은 데이터로 저장합니다. 저장 공간을 절약해야 하는 분들께 추천드리고요. 높은 호환성은 영상 공유를 많이 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S24에 새롭게 추가된 AI 편집 기능 2가지도 있죠. 첫 번째는 인스턴트 슬로모 기능입니다. 갤러리에서 재생 중에 화면을 꾹 누르면 자연스럽게 슬로우로 재생이 되는데요. 내가 찍은 영상뿐 아니라 다운받은 영상들에도 사용할 수 있죠. 슬로우를 영상에 적용한 후 저장하고 싶다면 편집해서 하실 수 있어요. 여기서 슬로우 속도 조절까지 가능해요. 두 번째는 생성형 편집 기능입니다. 대상의 위치나 크기도 자유롭게 변경 가능하고 비워진 자리는 자연스럽게 채워주는 기능이에요. 예전에는 수평이 안 맞는 전신 사진을 수평이 맞게 편집한다면 다리 부분이 잘렸었죠. 하지만 이제 AI 버튼을 누르고 기울기를 조절하고 생성을 눌러주면 AI가 잘리는 부분 없이 사진을 편집해줍니다. 최초 AI 폰 S24! 제대로 활용하기 위한 초기 설정부터 유용하고 좋은 설정 꿀팁까지 총 33가지 설정 방법을 빠르게 정리해드릴게요. 이번 S24는 GOS 논란이 있었던 엑시노스 칩셋이 탑재되었죠. 그래서 발열 걱정을 없애줄 라이트 모드 설정이 정말 중요한데요. 절전 모드와는 달리 120Hz 주사율을 사용하면서 발열도 줄일 수 있어요. 게다가 배터리 시간도 늘려주기 때문에 적극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S24의 핵심, AI 기능을 잘 쓰기 위한 꿀팁 5가지입니다. 먼저 인터넷 앱의 번역과 요약 기능인데요. 13개국 언어를 지원하는 AI 기능으로 삼성 인터넷 앱에서 바로 번역이 가능하죠. 그리고 우측선 3개의 버튼을 눌러 표준을 선택하면 짧게, 자세히 보기를 선택하면 길게 요약이 됩니다. 삼성노트 앱에서도 작성한 글을 번역하고 요약할 수 있는데요. 요약한 내용을 메모에 추가하는 것도 가능하죠. 문자를 보낼 때도 번역은 물론 문장 스타일 추천을 받거나 철자 및 문법 확인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검색 방법도 더 유용해졌어요. 하단의 홈 버튼이나 제스처 바를 꾹 누르면 바로 검색창이 뜨는데요. 이때 검색하고 싶은 이미지에 동그라미를 그리면 바로 이미지 검색이 가능해요. 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핫한 기능은 AI 실시간 통역 기능이죠. 우선 인터넷이 연결된 상태에서 통역용 언어팩을 다운받아 주시고요. 설정에서 기능이 활성화되어 있는지 확인하신 후 필요한 언어로 설정해주세요. 그리고 통화 중 화면에서 통화 어시스트 실시간 통역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녹음 앱에서 음성 파일을 텍스트로 변환할 수 있는데요. 변환된 텍스트를 번역하거나 요약하는 것도 가능하죠. 이번엔 S24에 새롭게 바뀐 잠금화면 설정을 해볼게요. 기존에는 AOD를 시계 화면 크기로만 설정할 수 있었죠. 반면 S24는 아이폰처럼 전체 화면이 설정 가능합니다. 먼저 AOD 설정에서 잠금화면 배경 표시를 활성화하시고요. 원하는 이미지나 동영상으로 잠금화면을 설정하시면 돼요. 참고로 표시할 시간을 자동으로 해두시면 어두운 곳에서는 자연스럽게 화면이 꺼져 배터리를 아낄 수 있어요. 게다가 이미지 두께를 따서 잠금화면으로 적용할 수도 있는데요. AOD 설정에서 배경 삭제를 활성화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AOD만 켜지면 배경 없이 특정 피사체만 있고요. 화면을 켜면 배경까지 생기죠. 배경을 따로 삭제하지 않고 원하는 모양으로 잘라낼 수도 있어요. 잠금화면을 꾹 눌러 설정으로 들어가면 하단의 프레임에서 하트, 물결 등 모양과 색상을 선택하실 수 있고요. 프레임 내에서 확대, 축소, 이동도 모두 가능합니다. 시계 디자인도 9가지로 더 다양해졌어요. 아래 색상을 오토로 설정해두면 배경화면에 맞춰서 색이 자연스럽게 바뀝니다. 잠금화면에 위젯을 추가하는 것도 가능해졌어요. 시계 밑으로 최대 4개까지 추가할 수 있습니다. 색상도 시계 위젯과 동일하게 적용돼서 아주 깔끔하죠. 배경화면에 재밌는 효과도 생겼는데요. 오늘의 날씨를 애니메이션으로 넣을 수 있어요. 먼저 실험실에서 날씨 및 시간 배경화면을 활성화해 주시고요. 원하는 사진을 지정해 날씨 효과를 적용해주면 되죠. 배터리 수명을 늘릴 수 있는 설정도 새롭게 생겼습니다. 배터리 보호 설정에서 충전 최대치를 설정할 수 있는데요. 사용 패턴에 따라 다르게 충전되는 최적화를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디스플레이 초기 설정 5가지를 정리해 드릴게요. 먼저 다크 모드로 설정하면 배터리를 절약하고 블루라이트를 줄일 수 있어요. 게다가 번인 현상이나 플리커링도 방지할 수 있죠. 여기서 배터리를 더 절약하려면 더 어둡게 기능을 통해 화면 밝기를 조절해 주시면 되고요. 혹시 블루라이트만 차단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편안하게 화면 보기를 활성화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 배터리 절약보다는 더 밝은 화면을 원하신다 하시는 분들은 밝기 최적화를 비활성화해 주시고 더 밝게 기능을 이용하시는 거 추천드려요. 그리고 아이폰에서 갤럭시로 넘어올 때 제일 불편한 부분이 내비게이션 바죠. 내비게이션 바 설정에서 스와이프 제스처로 바꾸면 아이폰과 비슷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알림 설정입니다. 잠금화면에서 알림 내용이 안 보였으면 한다면 설정에 들어가 알림 내용 숨기기를 활성화해주세요. 상태 표시줄에 모든 알림이 보이게 하거나 알림 개수만 뜨게 변경할 수도 있고요. 재난 알림이 너무 많이 와서 불편했던 적 많으셨을 텐데요. 설정에서 경보 비활성화를 켜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폭설, 폭우 등 기상 관련 메시지는 안전 안내 문자로 분류되지만 지진 같은 자연재해는 긴급 재난 문자로 분류되는데요. 비활성화를 원하는 알림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알림 설정 시 꼭 확인해야 하는 부분 바로 진동인데요. 전작에서 탑재된 모터의 진동 세기가 너무 약해서 많은 분들의 불량을 의심했었죠. 이번 S24도 같은 모터가 탑재되어 있어서 여전히 진동은 약합니다. 만약 업무상 중요한 전화를 많이 받는 분들이라면 설정에서 진동 소리를 활성화해 둘 수 있으니까요.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카메라 설정입니다. 우선 고화질 설정을 원하신다면 화면 상단에서 카메라 화소수를 변경해야 하는데요. 한 가지 꿀팁을 드리자면 밝은 곳에서는 높은 화소수가, 어두운 곳에서는 낮은 화소수가 좋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번에 추가된 AI 기능, 작년에는 눕기를 따는 기능만 생겼었죠. 이젠 눕기를 딴 피사체를 이동하고 빈자리를 AI로 채울 수 있어요. 사진을 찍을 때 생긴 그림자나 반사된 빛은 AI 지우개 기능으로 지울 수 있으니까요. 꼭 참고해주세요. 다음은 유용한 기능 5가지입니다. 램 용량이 클수록 실행 속도도 빨라지고 앱 리프레시도 감소하는데요. 내장 메모리 용량을 가상 램으로 사용하는 램 플러스를 활성화하면 램 용량을 추가로 8GB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다만 램 플러스는 발열과 배터리 시간 단축 등 단점도 있기 때문에 굳이 필요하지 않으시다면 사용하지 않는 것도 가능하죠. 홈화면을 돌리면 나오는 구글 디스커버 안 쓰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홈화면을 길게 누르면 쉽게 비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일정 시간마다 자동으로 폰이 재부팅되도록 설정하면 기기 과열을 막고 리플래시도 시켜주면서 기기 수명 연장도 도움이 되죠. 측면 버튼으로 편하게 앱을 실행할 수도 있는데요. 삼성페이를 측면 버튼으로 열리게 설정하면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어요.
주기적으로 복용하는 약이 있으시다면 의료정보에서 본인의 건강 상태, 복용약 등을 미리 기입해둘 수 있으니까요. 위급한 상황에 도움이 될 수 있으니 중요한 사항은 꼭 적어두시는 거 추천드려요. 마지막으로 울트라에만 내장된 S펜의 유용한 활용법 정리해드릴게요. 첫 번째, S펜의 버튼을 누른 상태로 화면을 2번 터치하면 삼성노트를 바로 실행할 수 있습니다. 빨리 필기해야 하는 경우 편하게 사용할 수 있죠. 또 키보드 설정에 들어가 펜 인식을 활성화하면 간편하게 손글씨로 검색할 수 있어요. S펜을 뽑으면 에어 커맨드가 바로 실행되는데요. 유용한 기능이 많지만 자주 사용하지 않는다면 설정을 바꿔두는 것이 좋습니다. 애플도 못 넣은 신기능을 장착한 원UI 6.1. 아직까지는 S24 시리즈에서만 사용 가능한데요. 하지만 6.0으로 업데이트만 해도 새로운 기능이 15가지나 추가되니까요. 실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먼저 원UI 6.0에서 가장 유용한 변화는 두 손 조작 기능인데요. 기존에는 앱을 이용할 때 꾹 누른 상태에서 화면 넘기기가 불가능했다면 이제는 한 손으로 꾹 누른 상태에서 다른 손으로 화면을 넘길 수 있어요. 이외에도 원하는 사진을 노트나 문자에 바로 첨부할 수 있어 활용성은 더 말할 것도 없죠. 빠른 설정 창에도 6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빽빽하게 붙어있던 알림 사이에 간격이 생기면서 구분하기 쉬워진 건 물론 가독성도 증가했고요. 화면 밝기도 바로 조절할 수 있죠. 그리고 음악 재생 시 배경에 앨범 아트가 뜨고 재생바에도 모션 효과가 들어가 시각적인 만족감이 쏠쏠해졌습니다. 여기서 화면을 한 번 더 내리면 빠른 설정 창 전체를 볼 수 있는데요. 디자인부터 레이아웃까지 확 달라졌어요. 갤럭시 특유의 투박한 느낌이 사라지고 기능별로 분류돼서 되게 깔끔해졌죠. 그런데 뭔가 아이폰 감성이 한 스푼 더해진 느낌? 애플 제어 센터랑 비슷해진 것 같아요. 추가로 여기서 빠른 설정창 바로 열기만 활성화해주면 굳이 2번 내릴 필요 없이 오른쪽 상단을 한 번만 내려도 빠른 설정창이 나옵니다. 이것까지 설정하니까 더 아이폰 같은데요? 와이파이와 블루투스 설정도 달라졌습니다. 꾹 누르면 설정 화면으로 넘어갔던 이전 버전과는 달리 간단한 설정창이 바로 뜨고요. 매번 비행기 모드를 켜면 자동으로 와이파이나 데이터 같은 게 다 꺼졌잖아요. 이젠 비행기 모드 상태에서 원하는 기능을 다시 켜놓기만 하면 다음번에 비행기 모드를 켰을 때도 설정했던 기능은 꺼지지 않아요. 카메라에도 더 쓸만해진 변화들이 생겼습니다. 먼저 커스텀 카메라 기능인데요. 홈화면에서 커스텀 카메라 위젯을 추가해주고 내가 원하는 카메라 모드를 설정해주면 필요할 때마다 위젯 터치로 빠른 촬영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위젯 배경은 원하는 이미지로 설정하거나 최근 이미지를 사용할 수 있어서 꾸미는 맛도 있죠. 이외에 카메라 앱 자체만 보면 일단 UI가 달라졌습니다. 화소 변경 옵션이 생겼고 아이콘 디자인과 배율 조절 버튼이 변경됐죠. UI 변화 외에도 화질 최적화 옵션이 추가되었는데요. 카메라의 화질 정도를 선택하면 후처리 방식을 생략해 빠른 촬영이 가능합니다. 즉, 그만큼 셔터렉을 줄일 수 있는 거죠. 다만 선택 정도에 따라 사진 품질도 같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카메라 기능이 업그레이드된 만큼 갤러리 기능도 함께 좋아졌습니다. 먼저 이미지를 꾹 눌렀을 때 스티커 저장까지 가능해졌는데요. 사진의 상세 정보 화면에 사진 편집 버튼도 추가되어 빠르게 편집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추가로 제가 마음에 들었던 기능이 있는데요. 편집 시 적용했던 설정 값을 다른 사진에 그대로 적용시킬 수 있어요. 자주 쓰는 보정법이 있다면 사진에 저장해두고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이외에 자잘하게 달라진 점들을 알려드리자면요. 드디어 잠금화면 시계 위치 변경이 가능해졌습니다. 이제 원하는 대로 배경화면에 맞게 배치할 수 있죠. 그리고 보안과 관련된 기능도 추가되었는데요. 기존에는 출처를 알 수 없던 악성 앱 설치만 막을 수 있었지만 악성 코드나 피싱 시도를 사전에 차단해 더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모티콘도 약간의 변화가 생겼어요. 전체적으로 눈이 작아지면서 귀여운 느낌이 더해졌죠. 여기에 6.1 버전에서 가능한 신기능도 알려드리자면요. 먼저 AOD를 풀스크린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날씨나 시간처럼 간단한 정보 확인만 가능했지만 원하는 이미지를 풀스크린으로 적용할 수 있는 건 물론이고요. 주변 환경에 따라 디스플레이 밝기가 자동으로 조절돼 배터리 소모도 줄일 수 있죠. 그리고 잠금화면도 취향껏 꾸밀 수 있는 요소가 많아졌어요. 프레임을 설정하거나 배터리나 기타 위젯을 추가할 수 있고요. 날씨에 따라 달라지는 애니메이션 효과로 보는 재미가 늘어났죠. 그리고 내 패턴에 맞게 배터리 보호 기능을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배터리 수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미지 내에서 피사체를 이동하면 자동으로 채워주는 생성형 채우기에 실시간 통화 번역까지 모두 가능한데요.
상반기 내로 제공되는 업데이트를 통해 다른 기종에서도 80%에서 90%의 기능을 그대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6.0 버전도 출시 초기 여러 문제가 있었던 만큼 원UI 6.0을 사용하시다가 최적화가 완료된 다음 업데이트 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단통법 폐지 소식 들으셨죠? 저희 아정당은 휴대폰 지원금 최대 50만 원, RG폰도 약정없이 개통 가능합니다. 가만히 놔두면 한 푼도 못 받는 지원금 128만 원, 아정당에서는 인터넷 가전렌탈 최대 78만 원, 휴대폰 지원금 최대 50만 원 약정 끝날 때마다 드립니다. 가입자 수 1위 아정당, 가장 많은 가입 수당으로 최대 연금 지원도 가능합니다. 걱정하실 일 없도록 타사 비교 시 최대 혜택 차액의 120%를 드리는 제도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담센터와 매장도 전국 7곳이나 있어 즉각적인 서비스 제공까지 가능하고요. 24시간 365일 1833-3504로 언제든 무료 상담, 초고속 설치도 가능합니다. 홈서비스 전문기업 아정당은 이사 청소도 넘버원입니다. 물품 파손 시 본사에서 최대 1,000만 원 보상해드리고요. 이사 당일 불만족 시 전액 환불 가능합니다. 당일 추가 비용 전혀 없이 각종 서비스까지 무료로 받아보세요. 오늘 영상도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전화 한 통으로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입당하라. 아정당.